자, 이제 앞전에 우리가 달링턴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번에 이제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트랜지스터 하나만 가지고는 이 베이스 전원을 가지고 이 콜렉터하고 이제 에미터 사이에 저루가 흐르는 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2단으로 구성을 해서 이쪽 베이스에다가 전류를 넣게 되면 콜렉터에서 이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에미터에서 흘러 들어온 전류가 다시 베이스로 들어가서 결국은 요 에미터의 전류는 요 베이스에서 흘러들어온 전류, 그 다음에 콜렉터에서 흘러들어온 전류의 합의 그런 형태로 이제 출력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전류가 다시 베이스로 들어가서 컬렉터스러운 전류가 또 합산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만 있을 때보다는 더 많은 전류를 흐를 수가 있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많은 전류를 흐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거나 하나만 있을 때보다는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전류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컬렉터하고 에미터 사이의 전류를 더 많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달링턴 트랜지스터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류 증폭률이 전류 증폭률을 약간 더 높여서 이제 뭐 이쪽 출력단에 뭔가를 제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컬렉터에서 에미터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은, 그러니까 전류의 양이 적으면 이쪽에다 뭔가를 제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달링턴 트랜지스터가 도와주는 거고, 그거가 주로 이제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엮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하나의 이제 칩 형태로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칩 형태로 나오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제어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모터라든가 이렇게 바로 달아서 제어도 이제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오늘은 이제 OP앰프를 좀 볼 건데요. 요 OP앰프는 사실 이 OP앰프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배우려고 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과에서 전자만 전문으로 하는 과가 아니다 보니까 요것만 깊게 이렇게 다룰 수는 없어요. 원래 이제 해석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얘 특성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OP앰프는 그 앞에 오퍼레이션의 이제 약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아날로그의 이제 신호를 증폭을 하는 그런 용도로 나와져 있는 IC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이제 IC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주로 우리가 신호 증폭한다 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진공관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서 증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기기들 뭐 아날로그성의 그런 감성을 더 느끼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공관 앰프를 지금도 쓰고 있죠. 그래서 진공관 앰프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그렇게 썩 해보진 않았지만, 정말 매니아층 같은 경우는 진공관으로 되어져 있는 앰프를 써서 음악을 듣거나 뭐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죠. 또 약간 있어 보이잖아요. 앤틱하고. 그런 이제 진공관을 사용을 해서 이제 OP앰프를 이제 만들었는데, 주로 최근에 이제 트랜지스터나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증폭을 하게 되죠. 신호 증폭을 하게 되고, 앞전에 뭐 트랜지스터 잠깐 얘기 나왔었지만 원래 트랜지스터 용도는 신호 증폭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일반 전적관에 이런 데서 아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트랜지스터가 이제 신호 증폭도 있지만 실제 제어 용도로 쓰고 있는 용도만 간단하게 살펴본 거고요. 트랜지스터하고 또 FET라는 소자도 있어요. FET 소자는 이제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하고 트랜지스터 일반 트랜지스터하고는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동작하는 구동 방식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트랜지스터하고 FET의 내부 구동 동작, 그 다음에 이제 물성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그 깊게까지는 또 우리가 나가는 과목이 아니어서 거기까지 달아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개 효과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런 효과에 의해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트랜지스터보다는 효율이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고전류를 흐를 수가 있게 하는 그런 소재들도 많고요. 그래서 모터 드라이버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 때도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IC의 종류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OPMP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트랜지스터하고 그 비교를 좀 할 수 있는데, 증폭도라든가 그 다음에 입력 임피던스가 주로 상당히 이제 크고, 출력 임피던스는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PMP라고 하는 놈은 결국은 이제 임피던스는 이제 저항 성분이잖아요. 깊게 얘기하면 그런 임피던스 성분이 이제 상당히 크고 아주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입력 쪽에, 그리고 이제 출력 쪽의 임피던스는 이제 아주 작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증폭률이기 때문에 이런 임피던스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임피던스 매칭이나 임피던스가 안 맞으면 신호가 제대로 증폭이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임피던스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OPMP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를 이제 분석을 하거나 할 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소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만 하고요. 주로 이제 우리는 OPMP 같은 경우를 가지고 신호가 너무 작아서 그걸 이제 증폭을 해서 쓰는 이런 용도로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얘가 사실은 간단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디지털은 명확하잖아요. 1과 0으로 딱 떨어지지만, 아날로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변화를 갖는 그런 신호다 보니까, 그리고 그 신호 자체가 아주 미약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아날로그성 신호에는 또 잡음이라고 하는 노이즈들이 또 포함될 수가 있죠. 아주 쉽죠. 그래서 그런 이제 노이즈에 관련된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아주 복잡한 이런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OPMP에 또 필터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구성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OPMP 하나만 제대로만 해도 우리가 웬만한 아날로그 신호 제어는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요 OPMP에 대해서 좀 잘 배워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OPMP의 특징은 이제 증폭하고, 그 다음에 입력 임피던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입력단이에요. 이게 이제 입력단, 이게 OPMP인데요. 이쪽이 이제 입력단입니다. 인풋,
인풋이 임피던스가 무한대여야 한다. 이거는 이제 특징이에요, 특징. 그리고 출력 임피던스는 매우 작은 증폭기를 말한다. 여기 출력에 있는 임피던스 저항값은 아주 작다. 이제 이 얘기고요. 이게 특징이니까 잘 알고 있어야겠죠.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란 케이스인 경우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직류에서 이제 고주파까지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뭐 직류에서부터 고주파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직선형과 개인에 따라서 개인에 있어서도 높은 정도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얘는 높은 개인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우리 그 메카트로닉스뿐만 아니고 메카트로닉스에서는 일부 쓰는 거고요. 사실은 뭐 전자라든가 계측기, 통신 이쪽에서는 아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소자입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공학 쪽으로 예전에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공학 쪽에서 우리 생체 신호를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생체에다가 신호를 주거나 할 때 많이 쓰고 있죠. 원래 OPMP의 기호는 이렇게 이제 삼각형 형태의 이제 입력 단자가 두 개고 출력 단자가 하나의 형태를 취합니다. 여기에 이제 입력은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이제 나눠줘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이건 이제 전원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증폭률이 있고요. A. 그래서 요거는 심볼이고 실질적으로 IC에 들어가 있어요. 얘가 이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하나의 칩화된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칩화된 형태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입력, 그 다음에 전원, 그 다음에 출력, 그 다음에 NC는 뭐 not 커넥터고요. 연결하지 않는 선들이고 나머지 이제 offset 단자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요 칩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칩 안에 이제 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칩을 쓸 거냐는 이제 그 데이터 시트를 보고 내가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많은 OPMP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뭐 OPF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용도나 목적도 다 다르고요. 같은 삼각형 모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OPMP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OPMP의 시험 문제 낼 때 가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OPMP는 입력 단자 마이너스와 그 다음에 플러스 입력 단자의 전이차가 0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이차가 0이라는 거죠. 전이차라고 하는 거는 얘하고 얘 사이에 전압차가 0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입력 임피던스, 입력 저항은 이제 0이 무한대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입력 단자에서 플러스 입력 단자 또는 플러스 입력 단자에서 마이너스 입력 단자의 어느 쪽에서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임피던스가 아주 무한대라고 하는 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를 말하죠. 저항값이 아주 크다는 소리예요. 무한대로. 그럼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상적인 OPMF의 기본 동작을 이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아이디얼한 OPMF의 기본 동작은 전압적인 부분으로 보면 OPMF의 두 입력 단자의 전압은 같다. 당연히 전압이 같아야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전이차가 없으니까. 전류로 정리를 하면 OPMF의 두 입력 단자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임피던스가 아주 무한대면 당연히 저항값이 아주 무한대로 크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고요. 이거는 OPMF의 아이디어라는 케이스의 기본 동작 내용이니까 참고고요. 이건 아이디어라는 케이스의 말 그대로 100% 이러지는 않다는 거고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OPMF를 이용한 기본 회로들이 있습니다. 이 회로들은 이 책에서 소개되는 회로는 아주 기본적인 회로들이에요. 요거만큼은 좀 알아두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후에 이제 쓸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이제 제일 기본적인 OPMF에서 제일 기본적인 반전 증폭기라는 게 있어요. 혹은 비반전 증폭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거 아주 핵심이죠, 핵심. 회로는 그림 2-2.20에 있는 회로가 이제 반전 증폭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반전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나온다 이 소리예요. 입력 신호에 대해서 출력 신호가 반대로 나온다. 뭐 쉽게 얘기하면 결론만 얘기하면. 그래서 입력 신호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출력 신호는 반대로 나오니까 어떻게 나와요? 거꾸로 나오겠죠. 이렇게 뒤집혀서. 이렇게 이제 뒤집혀서 나오는 거를 우리 이제 반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증폭이니까 증폭하는 거는 키우는 거잖아요. 신호를. 이렇게 나온 거를 더 크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큰 신호로 나오게 하는 거를 이제 반전 증폭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항 입력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출력단하고 입력단 사이에 이제 피드백 저항이 붙어 있는 형태의 이런 회로를 우리 이제 반전 증폭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은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입력 단자가 두 개가 있다 했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단자에 입력 단자가 있는데 입력을 어디다 넣었어요? 마이너스 쪽에 넣은 형태를 우리 이제 반전 증폭기다. 반전 증폭기는 신호를 반대로 출력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입력 저항과 피드백 저항이 같다라고 하면 얘하고 같다. 이 두 개의 저항이 같았을 때의 증폭도는 1이다 이 소리예요. 얘하고 얘 값이 같으면 여기다가 신호를 넣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신호는 어떻게? 똑같다 이 소리입니다. 증폭도가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증폭도가 이제 1이에요. 증폭도가 1이면 뭐 증폭이 안 됐다는 소리죠. 결국은 다시 말하면 대신 신호는 어떻게 돼요? 반전됐겠죠. 그죠? 그래서 입력 단자에 입력된 신호 파형과 출력 단자의 출력 파형 신호가 서로 반대로 출력돼서 나오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R 입력과 피드백 저항이 같았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저항과 이 저항을 뭐예요? 조정을 하면 증폭률이 커진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커지느냐는 이제 뒤에 수식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를 여기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물론 저거 회로도 사실은 깊게 들어가서 해석을 해서 해야 왜 저렇게 나왔는지를 이제 이해를 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거기까지 배우는 건 아니고
그냥 결과적인 것만 좀 배워놓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R1과 RF가 같으면 출력 전압은 입력과 출력이 같다. 그리고 신호는 반전된다. 여기 마이너스는 거꾸로 된 거예요. 반전. 그래서 항상 전자 쪽에서는 마이너스는 이제 반대 형태, 반대부나 반대를 의미를 한다. 그 다음에 요 입력 저항하고 피드백 저항의 관계는 주로 입력 저항보다는 피드백 저항이 더 커야 돼요. 이렇게 아시죠? 입력 저항보다 피드백 저항이 더 커야만 되고요. 그때 이제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 V0는 반전이니까 마이너스가 표현되어 있고요. R 입력하고 그 다음에 RF하고 분수로 표현하고 V 입력을 가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분자하고 분모를 보면 RF라는 값이 어떻게 돼요? 더 크면, 그죠? 얘가 더 크다겠죠? 위에서. 얘가 항상 더 큰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입력 대비 출력은 항상 크게 나오겠죠. 그죠? 얘가 1ohm이고 피드백 저항이 2ohm이야. 그러면 2배 증폭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가 1이고 예를 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ohm이었어. 그러면 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의 증폭률은 이제 2배가 되더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신호를 넣는데 그보다 2배 커진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 수식은 항상 약방의 감초죠. 꼭 여러분들이 알아놔야만 하는 부분이고요.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가 요 실제 사용할 때도 그래서 저항값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회로에서 잠깐 보여주면 요 회로에서 여기 좀 이제 점선이 있어요. 점선. 여기에도 이제 저항이 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항을 표시를 안 해놨잖아요. 요 저항은 요 R 안과 RF 하고의 지금 현재 무슨 관계냐면 얘가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보면 직렬 관계지만 여기 노드를 기점으로 보면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병렬 관계거든요. 병렬. 그래서 그 두 개의 병렬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책에는 여기는 지금 잘 안 표현했는데 책을 잠깐 참고를 보면 36페이지 참고로 보면 거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요 R 안 하고 그 다음에 R2하고 그러니까 RF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이제 R1과 플러스 RF가 병렬이니까 합성저항을 구한 거예요.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병렬장의 값하고 예, 똑같은 값의 저항을 접속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옵셋 출력의 옵셋 전압을 작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합성 저항이 결국은 여기 그 점선에 있는 이쪽에 여기에 이제 점선에 있는 쪽에 저항하고 이제 같게 하게 되면 옵셋 전압을 낮출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말은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점선 부분에 요거의 저항값 R1과 R의 병렬 합성 저항의 값과 동일한 값의 저항을 접속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출력 옵셋 전압을 이제 작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옵셋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이 0이라고 해도 내부의 그런 오차로 인해서 이제 출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이제 옵셋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효과를 이제 작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옵셋 전압이 조금이라도 이제 생기면 뭐 약간 이제 오차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비반전 회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비반전이라고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책을 참고로 하세요. 26페이지에 비반전. 비반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입력되는 위치가 이제 달라집니다. 회로부터 우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입력이 플러스 쪽으로 들어갔어요. 플러스 쪽. 요게 이제 반전 증폭기고요. 네, 비반전 증폭기고요. 플러스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입력을 여기다 넣어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펄스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신호를 넣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똑같아요. 이렇게 피드백은 어디로 받았어요? 마이너스 쪽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접지 쪽으로 해서 이 저항과 피드백 저항이 병렬로 묶어놨습니다. 요게 이제 뭐다? 비반전이다. 비반전은 당연히 말 그대로 반전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신호를 이렇게 입력을 제가 여기다가 신호를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출력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 진폭률에 따라서 이제 이 신호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게 이제 비반전 증폭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증폭률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양단은 전압이 0이라고 이제 한 거죠. 차동 여기하고 플러스 쪽하고 마이너스 쪽이 이제 이상적인 요 OPM프는 전압이 이제 0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당연히 전류도 이제 흐르는 게 여기서 흐르지가 않겠죠. 자, 그때를 봐서 그러면 비반전 증폭기는 아까 했던 것처럼 반전 증폭일 때는 반전 입력 단자 마이너스 쪽에 입력을 가해주고 피드백도 입력을 그쪽으로 들어왔던 거고요. 비반전 증폭기는 비반전 플러스 입력 단자에다가 전압을 가해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이 파형이 반전되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형태다. 그래서 이 출력 관계는 얘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원래는 계산해서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해봐야 하는데 우리는 결과치만 보자는 거죠.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결국은 RF 피드백 저항, 그 다음에 R 입력 저항, 그 다음에 RF 피드백 저항 하고 더한 거를 R와 I로 입력 저항으로 나눈 거하고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피드백 저항이 있고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증폭률이 당연히
입력 저항에 들어 있겠죠. 자,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 오버됐네요. 약간 시간이. 뒤에서 좀 짧게 할게요.